양쯔강 중하류 지역은 동아시아에서 벼농사와 정착 생활이 가장 먼저 시작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시성 샤론동굴과 후난성 위찬엔 동굴, 저장성 콰오차오, 후낭성 팽두산 유적들은 대략 1만 년 전에서 8천 년 전까지의 기간 동안 야생쌀 수집에서 쌀 재배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 내용을 언급하자 많은 분들께서 왜 한국의 소로리 벽시를 언급하지 않느냐, 친중 유튜버 아니냐 등 분노 섞인 댓글을 남겼습니다. 저도 이러한 반응을 충분히 이해하며 이 기회를 빌려 소로리 벽시를 둘러싼 논쟁과 가장 최신의 연구 성과들, 그리고 그 의미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소로리 벽시는 1998년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지표 조사 도중 구석기 시대 토탄층에서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1998년과 2001년 두 차례의 발굴을 통해 총 127점의 벽시가 출토되었고, 형태학적 특징을 바탕으로 이 중 18점은 고대벼, 나머지 109점은 유사벼로 분류되었습니다. 유사벼란 모습이 벼와 유사하지만 보존 상태가 불분명해 벽과 잡초와 구별하기 애매한 경우를 뜻합니다. 즉 우리가 주목할 것은 확실하게 벼로 정의된 18점의 고대 벽시이죠. 토탄과 벽시를 시료로 미국 지오크론 연구소, 애리조나 대학, 서울대 AMS 연구실, 한국지질연구원에서 방사성 연대 측정을 수차례 교차 검증했습니다. 일부 유사벼가 발견된 가장 아래 토탄층은 1만 7천 년 전으로 측정되었고, 고대벼가 출토된 토탄층과 벽시는 1만 3천 년 전으로 일치된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양쯔강 유역의 위찬엔과 샤론동굴에서 발견된 벽시보다 3천년가량 앞선 시기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벽시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고대벼로 분류된 18점 중 17점은 형태학적으로 자포니카, 단립형 재배벼와 유사했고, 나머지 한 점은 인디카, 장립형 재배벼와 유사했습니다. 소지경은 벼의 줄기와 나달을 잇는 꼭지 부분을 가리키는데, 소지경 분석이 가능한 13개 벽시 중 9개는 매끄럽게 자연 탈립된 곳이었고, 2개는 소지경이 그대로 붙어 있었으며, 나머지 2개는 소지경과 나달 사이의 탈립층이 거친 상태였습니다. 야생벼는 탈립층이 형성되어 이삭이 익으면 나달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매끄럽게 탈립된 벽시 9개는 야생벼의 특징에 가깝습니다. 반면 소지경이 붙어있거나 탈립면이 거친 벽시는 원시 도구나 손을 사용해 인위적으로 떼어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형태학적 특성을 근거로 일부 학자들은 한반도에서 세계 최초로 벼 재배가 시작되어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크게 3가지 반박과 쟁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 기후로 1만 3천 년 전은 빙하기의 끝자락, 알레르드 간빙기에 해당합니다. 당시는 지금보다 평균 기온이 대략 4~5도가량 낮았기 때문에 아열대 기후에서 자생하는 벼가 추운 한반도에서 자랄 수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소르리에서 재배된 것이 아니라 따뜻한 남부지역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가져온 벽시일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죠. 두 번째는 탄화된 벽시의 형태만으로 재배종인지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시대별 지역별로 벽시의 분자 생물학적 비교 분석이 수반되지 않는 한 명확한 품종 분류가 어렵고, 소지경과 관련해서도 탈립면이 거칠다고 해서 인간의 수학행위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반론도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언론에 소개된 홈날연모는 벽시가 발견된 토탄층이 아닌 그 위 문화단계 지층에서 발견된 것이었죠. 세 번째, 소로리 벽시는 단일 유적에서만 출토되었으며 동시대 논의 흔적 및 농경 도구, 정착지 등 벼 재배와 연관된 추가적인 고고학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고고학에서는 단편적인 유물보다는 다양한 유적 간의 연속성과 교차 검증을 통해 결론을 내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쯔강 유역의 유적들은 벽시가 야생종에서 재배종으로 변화하는 모습과 논의 흔적, 정착지, 농기구 등이 함께 발견되어 농경으로의 이행 과정을 입체적으로 그릴 수 있는 반면, 안타깝게도 소로리 벽시의 경우에는 벼 재배와 관련된 문화적 맥락이나 연속성의 증거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로리 벽시에 대한 다양한 분석 결과를 종합한 국제적 학술 논문이 부족하다는 점도 중요한 한계로 지적되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7월 소로리 벽시 발견 26년 만에 국제학술지 플랜츠에 최신 연구 성과들을 집대성한 논문이 게재되며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전자현미경 분석 결과 고대벽 껍질 표면에는 현대 재배종과 유사한 이중꼭지 돌출부가 뚜렷하게 관찰되었고 야생벼의 특징인 긴 까락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까락은 바람이나 동물 털에 붙어 종자가 멀리 퍼지도록 도와주고 새가 벽실을 먹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까락이 있으면 수확과 탈곡이 불편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까락이 짧거나 없는 벼를 선호했고 이러한 선택 압력에 의해 재배벼에서 까락은 점차 퇴화되었죠. 소로리 벽시는 전체적으로 크기와 형태가 다양했으며 평균 길이는 7.2mm, 평균 너비는 3mm입니다. 이는 평균 5mm 크기의 현대 자포니카 품종과 비교했을 때 길이가 약간 더 길고 굵은 편입니다. 일부 벽시는 5,000년 전 고양시 가와지 벽시와 유사한 형태를 보였고 약간 더 큰 편이었습니다. 가와지 벽시와 8,000년의 간극이 존재하지만 유전적 연결성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크기는 작지만 좀 더 맛있는 자포니카 품종으로 개량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2점의 벽시가 가지고 있는 형태적 다양성이 시대 차이 때문인지 다양한 종자가 혼재했던 것인지는 확정할 수 없지만 현재 재배벼 품종들 간의 다양성보다는 차이가 작은 편입니다. 유일한 장립형 벽시 한 점은 훼손을 피하기 위해 DNA 분석을 진행할 수 없었지만 껍질 표면이 매끄럽고 털이 없는 외형으로 현대의 황금색 인디카 품종과 유사했습니다. 전자현미경 관찰에서도 소지경이 붙어있는 2점, 탈린면이 거친 2점이 재확인되었고 이는 손이나 원시도구로 수확한 흔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토탄층에서 쌀 재배 도구는 발견되지 않아 벽시가 현지에서 재배된 것인지 외부에서 유입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정할 수 없었습니다. 총 6점의 고대 벽시에서 DNA 검사가 수행되었고 비교를 위해 소로리 유사벼, 자포니카, 인디카, 야생벼, 가와지 고대벼 등 17종의 샘플이 함께 분석되었습니다. 이들은 대개 클러스터로 구분되었고 고대 단립형 벽시는 현대 자포니카 품종과 약 30%의 유사성을, 야생벼와는 약 57%의 유사성을 보였습니다. 이는 소로리 벽시가 자포니카와 인디카 품종으로 분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그리고 재배와 초기 단계의 벼였음을 시사합니다. 고대벼는 초기화 재배 과정에서 유사벼를 포함해 다양한 품종의 유전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인간의 선택 압력에 의해 점차 자포니카 품종으로 단일화되었을 것입니다. 벽시와 함께 발견된 딱정벌레 화석은 13,000년 전 이곳이 습지였음을 강하게 뒷받침하며 당시 벼가 충분히 생존 가능한 환경이었음을 알려줍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일부 자포니카 품종은 기존 통영과 달리 10도 이하 좋은 환경에서도 생육 가능하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해당 논문은 소로리 벽시가 야생벼가 아니라 재배와 초기 단계의 벼임을 증명하는 다양한 증거들이 존재한다고 결론 내립니다. 만약 이 논문 분석이 국제학계의 보편적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신석기 농업혁명에 대한 세계사적 통념을 뒤흔드는 엄청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동아시아, 특히 한반도에서 적어도 13,000년 전부터 작물 재배가 시작되고 있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14,000년에서 13,000년 전까지의 기간은 빙하기의 막바지로 온난 수변한 기후의 알레르드 간빙기에 해당하며 인류 활동이 크게 확대되던 시기였습니다. 빙하기 한창 때보다는 해수면이 상승하긴 했지만 아직 서해는 완전히 침수되지 않아 한반도 중부 지역은 중국 대륙과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빙기의 온난화는 벼의 생육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했고 중국 대륙과 한반도의 지리적 연결은 인류와 식물의 이동 경로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소로리 토탄층의 화분 분석 결과와 딱정벌레 화석은 당시 이곳이 온난수변한 저습지였고 충분히 벼가 생존 가능한 환경이었음을 뒷받침합니다. 13,000년 전 레반트 지역의 후기 나투프 문화에서는
대규모 곡물 채집과 저장, 정착 생활이 확인되며 특히 텔아부 후레이라 유적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초창기 경작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1만 2천년 전 퀘베클리 테페에서도 초기 농업 흔적이 나타난 점을 고려해보면 소로리 벽시가 동아시아의 초창기 벼 재배의 증거라는 시나리오가 충분히 납득 가능합니다. 새로운 유적들이 발견되고 연구가 진행될 때마다 인류 문명의 기원은 점점 더 과거로 확장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를 덧붙이자면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벼를 재배했다는 지역적 주장에 얽매이기보다 좀 더 폭넓은 시각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쯔강 유역에서부터 한반도 중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역에서 벼의 채집과 종자개량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동시다발적으로 벼의 재배가 시도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인류는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자연환경에 적응하며 식량 자원을 확보해 나갔고 지역 간의 활발한 교류와 지식 전파가 이루어졌을 것이라 상상합니다. 하지만 간빙기의 축복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12,900년 전 영거 드라이아스의 급격한 학냉기를 겪으며 원시 수렵 농경민들은 일시적으로 큰 침체와 시련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만 년 전에 이르러서 다시 기후가 따뜻해짐에 따라 벼의 채집과 재배 실험은 활기를 띠었고 본격적인 농업혁명의 시대로 진입했음이 분명합니다. 아직까지 소로리 벽시의 단일성과 재배 흔적 부족 등의 이유로 국제학계에서 확정적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활발한 논의와 추가적 발견을 기대해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